정도전이 한 번씩 술이 취하면 이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항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그를 키운 것이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성계가 자신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성계를 세워서 조선을 건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지나친 자만감 이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정도전은 백성을 위한, 백성이 중심이 되는 민본주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왕이 독단적으로 제멋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중심이 되는 정치, 뛰어난 신하들이 배출이 되어서 그들이 조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정도전입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고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죠. 정도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정도전이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로 나섰지만 이 사람 사실은 집안도 별로 볼 게 없었고요. 신진사대부였지만 승승장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번 사건이 있었는데 북원의 원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라 그랬는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배를 보내지게 됩니다. 그 유배를 보내질 때 정도전과 정몽주가 함께 유배 보내졌거든요. 유배가 풀어지고 나서 정몽주는 다시 관직에 나갔어요. 그런데 정도전은 불러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약간 따돌림?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도전이 그렇게 혼자서 떠돌아다니면서 할 일이 없죠.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유교 경전 중에 맹자 이야기에 딱 꽂혔습니다. 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라는 혁명의 생각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은 나라도 임금도 백성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역성혁명의 꿈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성혁명,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그럴 만한 인물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도전이 찾은 인물이 이성계였습니다. 정도전 역시도 고려 사회에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성계도 고려 사회에서 이름난 권문세족도 아니었고 이성계는 함흥 변두리 출신이었죠. 자신과 같이 이렇게 내세울 것 없던, 하지만 이성계는 외구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조금씩 유명세를 떨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이성계를 자신이 세울 나라의 왕으로 두면 어떨까 해서 이성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확인을 해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있던 함주까지 걸어서 그렇게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이성계를 찾아갔더니 이성계가 엄청 많은 군대들을 지휘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성계의 리더십도 아주 탁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를 찾아갔더니 이성계가 정도전도로 어찌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그러자 정도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만한 군대가 있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건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말이요? 하니까 정도전이 그냥 말 그대로 이만큼의 군대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마 정도전이 됐다 싶었을 겁니다. 이성계를 앞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는 꿈을 마음속에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성계에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이성계도 그냥 무장이 아니거든요. 이성계도 많은 책을 읽은 그런 무장입니다. 아마 이성계도 그때 정도전의 마음속에 이런 큰 꿈이 있는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이성계를 만난 정도전은 차차 이성계가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꿈을 얘기를 했고요. 정도전은 무릇 이성계가 정도전과 함께 모의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정도전이 모든 일에 관여를 했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이 세워졌죠. 조선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도전이 설계를 했습니다. 정도전이 설계를 하면서 유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그리고 돈이문 이렇게 유교의 이념에 따라서 문 이름을 만들고요. 그리고 강령전이라든지 근정전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이름들도 모두 정도전이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나라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정도전에 져서 조선 경국전에 이 조선을 다스리기 위한 기본 법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문감이라는 책에서는 이 새로운 나라의 경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도전을 모두 다 설계해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건 우리가 이성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성계를 세운 것도 정도전이었고 조선을 하나부터 열까지 설계한 것도 역시 정도전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정도전은 이 조선의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을까요?
정도전은 백성을 위한, 백성이 중심이 되는 민본주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왕이 독단적으로 제멋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중심이 되는 정치, 뛰어난 신하들이 배출이 되어서 그들이 조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왕보다는 신하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부터가 어떻게 했나요? 자신부터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이성계를 자신이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 역시도 자기가 모두 설계를 했었죠. 자, 그러니 이 정도전이 한 번씩 술이 취하면 이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항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그를 키운 것이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성계가 자신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성계를 세워서 조선을 건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지나친 자만감 이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정도전은 자신의 뜻대로 신하가 중심이 되는, 재상이 중심이 되어서 위로는 왕을 잘 받들고 아래로는 신하들을 잘 통솔해서 나라를 끌어가는 그런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왕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추천하게 되죠. 이방석을 세자로 추천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선 건국에 큰 공이 있는 이방원은요, 세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것 때문에 여론이 이방원에게 좋지 않았지만 이 일 때문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원이 세력에서 배제됨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당시에 명나라를 치려는 요동정벌의 계획을 가지면서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의 사병을 다 거두어들여요. 그러면서 권력은 자신이 차지하고 함께 조선을 세웠던 이방원은 권력에서 배제시키게 되죠. 그게 결국 이방원으로 하여금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이 조선을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끌어가고자 했던 그런 자만심이 결국 정도전으로 하여금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거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거의 400년 동안 조선 역사에서는 음험한 성격의 정도전이다, 간사한 신하였다, 세종실록에서도 정도전의 반란이다, 이렇게 정도전은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뤄놓은 조선 건국의 공신 책봉 이런 것도 모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을 세웠지만 조선에서 잊혀지게 된 거죠. 이성계를 앞세워서 조선을 세우면서 자신이 1인자로 세웠던 이성계보다 자신이 1인자를 능가하는 지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 어쩜 자신의 이런 몰락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행히 정도전에 대해서는 400여 년이 지나서 고종 때 와서 다시 공신 책봉이 내려지게 되고요,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도전에 대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